자, 이제 아침 9시입니다. 이제 도서관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이렇게 도서관을 순례하는 것이 저의 가장 루틴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도서관의 전기를 받아서 출근을 하죠, 보통. 길이 이렇게 안 좋아. 하여튼 이 연구소 안에는 요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들 스트레스를 받죠. 자, 일단은 여기도 요철이 있네. 하나. 아유 힘들어. 지금 여기가 기계연구원인데 이 나무들이 참 멋있게 돼 있어요. 이게 사진으로, 이 동영상으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참 멋있다. 여기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30km죠. 예전에 무슨 애기연인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20km더라고요. 자, 요렇게. 아이고, 또 넘어가고. 이 대전이 내륙 지역에 있어서 재해가 별로 없죠. 강도 좀 떨어져 있고, 여기가 대전은 큰 강이 없죠. 저기 금강이 있는데, 금강은 신탄진으로 해서 세종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갑천이나 이런 천들은 다 아주 작은 천입니다. 작은 천. 보잘것없는 천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기 아가랑 도서관을 먼저 방문을 할 겁니다. 지금 아가랑 도서관을 간 지가 워낙 오래돼서 아가랑 도서관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 노원 도서관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뭐 대전 또 도서관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럭저럭 다닐만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완벽한 도서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벽한 도서관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보고창가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셀바스, 유나, 이런 이제 저런 것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성동과 자운대를 가로짓는 88번 도로죠. 88번 도로. 최근에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읽었어요. 엔도 슈샤쿠의 저서인데, 이거를 이번에 읽으면서 그동안 읽었던 거는 잘못 읽었구나 라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책들은 단지 이제 한 번만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텀을 둬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독서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다른 내가 읽는다. 이게 시점이 좀 이렇게 간극을 두고 읽으면, 또 다른 상황에서 읽으면 또 다른 내가 읽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여러 개가 있다면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책이란 게 한번 읽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며칠 지나면 아무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희한한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던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던 것들이 다시 책을 펼쳐들고 읽으면 또 기억이 난단 말이죠. 이게 참 모호해요. 인간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서들은 주기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서들은 주기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고, 양서들을 읽을 때는 또 그런 컨셉이 또 있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항상 그 앞에 부분만 읽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제 10권짜리 책 보면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제일 들어요. 태백산맥 같은 경우 보면 뭐 영웅문도 그렇고 시리즈물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책 안에서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뭐 10장짜리 수학 10장이 있으면 제 1장만 더럽죠, 대부분.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은 책들은 굳이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읽을 필요가 없이 뭐 중간 10장까지 있다면 5째 장부터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5장부터 읽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뭐 네 번째 장, 세 번째 장, 두 번째 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아예 장을 거꾸로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렇게 읽어도 되는 책이 있죠. 보통 소설책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설책 같은 경우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앞뒤 흐름이 중요한데 그 일반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은 대단원 있죠. 대목차별로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서법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을 읽어가면서 터득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독서법을 내서 읽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서법을 읽고 독서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죠. 글쓰기랑 똑같죠. 글쓰기도 글을 쓰면서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글쓰기 책을 딱 읽고 이제 글을 써봐야지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항상 병행이 돼야 되고,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것을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내 것 다 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 작가가 시키는 대로 테스트,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그러죠.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테스터 타입. 그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 쓰기도 백날 책 쓰기 책 읽으면 뭐합니까? 글 잘 써보겠다고 맨날 글 쓰기 책 읽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글을 써봐야죠. 쓰면서 느는 거예요. 쓰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글이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뭐 이렇게 차들이 많냐, 반대편은 차들이 꽉 찼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필요가 좀 있다. 여기가 이제 송림마을 3단지입니다. 송림마을이
하면 우리 창룡이가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창룡이가 그 당시에 여기 살았거든요. 송림마을이 생각이 나죠 항상. 독서법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겠다, 나만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서법에 관한 책이 안 팔려요. 누가 삽니까 그걸? 아무도 안 사죠. 독서법에 관한 책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산다. 그러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사는 걸 왜 씁니까? 그건 아주 무익한 짓이죠. 근데도 독서법에 관한 책이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책들은 누가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런 책 써도 이거 내주는 놈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죠. 글쎄 뭐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쓰면 써주면 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비 출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비 출판이죠. 아이고, 이거 끊고 전화 받아야겠다.